자, 지난 시간 담보위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면책위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보험약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면책위험은 소위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 등 모든 해상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위험이 규정되어 있고, 뒤에서 볼 적하보험약관상의 면책위험은 그야말로 적하보험이고, 기간보험에는 또 기간보험대로의 어떤 면책위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국 해상보험법, 자 앞에서 MIA라 그랬죠. 이와 같이 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면책위험이라 그래서 법정 면책위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법정 면책보험에는 먼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자, 어떤 경우든지 피보험자 자신에 의한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원칙이겠죠.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어떤 고의나 중과실을 보상해서 제외하는 것은 해상보험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어떤 이와 같은 고의적인 행동이 정당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선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박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면책되지만, 그러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위 물이 필요한 경우에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서 해수를 유입시켜서 화재를 진압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고의적인 행위라도 그것은 어떤 고의적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형사사건에서도 정당방위하는 것이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의 어떤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앞서 우리가 담보위험에서도 투하하는 것이 있었죠. 그 투하라는 것이 일부러 그냥 짐을 내던지면 당연히 그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되지만, 어떤 사고를 경감시키거나 아니면은 줄이기 위해서 또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는 당연히 고의적인 행위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제티슨이라는 소위 투하입니다. 투하, 바다에 화합물을 집어 던지는 행위라고 했듯이, 지금 여기서 면책위험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어떤 고의적인 행위라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자의 한 악의적인 행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항해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연이라는 항해 변경의 조건이 있었는데, 통상적인 대로 보험 증권상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은 보험자는 이와 같은 항해의 지연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와 같은 지연이 담보위험에 기인해서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도 지연 자체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의 절대 면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딜레이, 지연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소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소모. 우리 영어로 wear and tear 혹은 wear and tear가 아니라 tear죠. wear and tear라고 하는데 tear는 눈물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발음이 틀리면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자연소모, wear and tear라 해서 이것은 주로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과 비교되는데, 이 자연소모라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선박, 화물 등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손해를 의미하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상 고유 위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으로 담보가 가능하지만 자연 소모는 반드시 발생하고 예상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는 근원적으로 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서 보험자의 면책이 소위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령 선박에서 소위 철판이 풍판 아닌 바닷물에 의해서 소위 부식된다든지 아니면 선박의 선저에 선박 밑바닥에 조개류나 이끼류가 끼인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것 등은 해상 운송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자연 소모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통상의 누손 및 파손입니다. 주로 포도주나 주정 그리고 그 술의 그 액정 원료죠. 그 주정이나 당밀, 유류 등 액체 상태의 화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하거나 용기에 흡수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우리는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이라는 것은 대개 아무리 좋은 날씨 속에 항해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거래의 관습상 예상되는 누손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 이상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자초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소위 생기는 이례적인 것,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 우리가 통상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ordinary, 보통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례적인 것은 보통이 아닌 그야말로 extraordinary, leakage 이와 같은 이례적인 누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누손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파손도 역시 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파손이라는 것은 포장 상태의 불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피보험자의 태만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의 태만 자체는 보험자의 면책 위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도 특약이 없는 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뒤에 가면 우리가 포장 문제가 나오는데 포장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우리가 보통 inherent vice or nature 해가지고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은 항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신선한 고기류 있죠. 바다 고기류. 그와 같은 고기류나 육류나 야채, 과실 등의 부패,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알코올, 그 소위 주류 등이 산화한다든지 변질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곡류나 곡분의 정발로 인한 변질, 그 다음에 이 도작물, 주로 이제 이와 같은 칠했는 경우죠. 그 칠했기나 혹은 또 다기류 등의 소위 색깔이 변색되는 이와 같은 소위 그런 경우가 우리 소위 화물 자체의 고유나 성질이고, 그 다음에 항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습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습기 손해, 스웨트 데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웨트는 영어로 땀이죠. 땀은 습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곡물이나 연초 등에 발생하는 곰팡이, 그 다음에 금속 화물에 발생하는 러스트, 녹, 우리가 보통 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화재의 자연적 발화라 그랬는데, 석탄이라든지 어분, 대마 이런 것은 그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로 해서 스스로 소위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이와 같은 자연 발화 폭발 같은 것이 전부 우리가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약관에는 없는 쥐 또는 벌레에 의한 손해. 특히 선박이 목재로 건조되어 있는 경우 쥐가 나무를 깔아먹어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화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소위 보험자의 면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상 위험에 소위 근인하지 않는 그 해상 위험과 관계없이 기간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왜냐하면 선박의 기간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이 자연 소모와 유사하게 자연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해상 위험에 근인한 기간 손해만 대해서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상보험법 즉 MIA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면책위험, 다른 말로 하자면 법정 면책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또 일부는 약관상에 그대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약관상에 이 면책위험이 없는 것이 약관상에 또 면책위험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MIA 상에 나타나 있는 면책위험이고, 다음으로 이제 이 약관상에 협회 적하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면책위험이 있습니다. 이 협회 적하 약관상의 면책위험은 크게 네 가지라 그랬죠. 일반 면책위험이 있고, 선박의 소위 불가망이나 부적합성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 해가지고 네 가지 소위 이제 면책조항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는 일반 면책조항이라 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는 MIA 상의 소위 그 법정 면책위험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일부가 없는 것도 있고, 또 MIA 상에 없는 것이 일반 면책위험에 소위 추가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이것은 우리가 영국 해상보험법상에서도 그대로 구체되어 있었죠. 피보험자의 소위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ICC 약관상의 면책위험. 이건 이제 면책위험은 한 가지만 빼고 사실상 ICC, ABC 약관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참조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일반 면책으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그 다음에 자,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MIA 상에서도 통상의 누손 또는 파손이라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파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누손, 자, 그 다음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소위 손해, 그 다음에 자연 소모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겠는데, 자연 소모까지 보험자의 이 일반 면책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경우 그 벌크카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 밀가루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소위 포장되지 않고 벌크카우로서 양호하는 게 중에서는 운송 도중에 건조되거나 또는 아니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건조되어서 소위 휘발되어서 중량이나 용적 등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와 같은 부족 손해에 대해서는 소위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통상의 누손이나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 또는 자연 소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성질상 보험자의 일반 면책 위험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자면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MIA 사항에서는 통상의 누손 또는 파손이라고 되고 있어 파손도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협회 적가약관상에서는 그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누손이나 중용 또는 용장의 통상적인 손해, 자연 소모 등은 소위 운송 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파손은 경우에 따라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상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아주 불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은, 그와 같이 우연히 발생하는 소위 손해에 대해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의 어떠한 면책을 인정해버리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면책을 위험하는 꼴이 되어서 약관상에서는 지금 통상적인 파손은 일단 제외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이라는 것이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포장의 불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MIA 상에서는 없었죠. 소위 MIA 상에서는 없었는데,
포장이 불완전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까지 보험자가 보상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자는 그 보험 목적물의 포장 또는 그와 같은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절로 인해서 생기는 멸실이나 손상 또는 비용, 그리고 보험 목적물을 컨테이너나 리프트밴에 불완전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소위 적부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무역 실무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포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이와 같은 포장의 어떤 insufficiency, 이제 불충분성이나 부적절성은 포장이 화물을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화물이 불완전하게 적부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면책은 반드시 그 적재가 소위 보험이 개시되기 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혹은 사용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장이 일단 위험이 개시된 후에 소위 재적부가 되거나 아니면 운송이나 운송 주선인에 의한 적부는 보험자의 면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와 같은 것이 피보험자 자신에 의한 포장이나 준비의 불안정성 혹은 부적합성의 경우에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나왔었죠.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항해의 어떤 지연으로 인한 소위 손해, 소위 이것도 앞부분 우리가 영국 해상보험법상에서 대해서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MI에는 없는 것이 선주의 파산, 선주나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채무 불이익하는 것은 협회 저가약관상에 서로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원자, 핵, 무기, 자, 원자력, 핵분열, 핵융합 또는 이와 비슷한 전쟁 무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면책 사항도 사실은 협회 적하약관에 신설된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원자력과 관련된 것은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면책위험에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만은 A 약관에서는 면책위험이 안 되는데 BC 약관에서는 면책이 되는 제3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소인죠. 그런 제3자의 불법 행위라는 그런 위험이 추가적으로 BC 약관에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면책 위험이. 그래서 그와 같은 제3자의 어떤 불법 행위에 의해서 보험 목적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A 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위험에 속하고 BC 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약관에서 이 면책 약관에서 ABC 약관이 한 가지가 틀린다 그랬죠. 그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일반 면책 조항에서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소위 손해에 대해서는 BC 약관에서는 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면책된다 한 그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면책 위험이고, 그 다음으로 소위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우선 방금 보았던 소위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면책위험과 협회 적하약관상의 이제 면책위험을 쭉 비교해 보면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협회 적하약관상이나 보험법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연도 마찬가지고,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 그 다음에 통상의 파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에는 면책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협회 적가약관상의 면책위험이 아니죠. 이런 차이. 그 다음에 통상의 부족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없는데 협회 적가약관상에는 면책위험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
다음으로 고유의 하자나 성질은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 또는 벌레에 의한 손해, 보험법상의 법적 면책 위험은 있었습니다만은 협회 접하 약관상에서는 면책 위험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기간 손해도 마찬가지, 협회 적하 약관상에는 없습니다. 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이 적하 약관에는 기간하고 뭐 별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장의 불완전하는 거. 포장의 불완전은 영국 해상보험법상에는 없습니다만 협회 적하 약관상에. 그 다음에 선조의 파산 마찬가지고 원자 핵무기도 법적 면책 위험에는 없습니다만 약간에 있는 면책 위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적 면책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법적 면책 위험과 약적 면책 위험이 조금 차이가 난다. 물론 당연히 이 법적 면책 위험보다는 약적 면책 위험이 우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약적 면책 위험이 법에 심각한 위배가 있을 경우 불법적인 것은 안 됩니다만은 이 약관상의 소위 면책 위험이 법적 면책 위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해상보험 계약 체결 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약관, 당사자의 내용, 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그 약관이 우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 적가 약관상에 면책 위험으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일반 면책 약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불례항 및 부적합 면책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unseaworthiness. 자, 앞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담보 이야기할 때, 그죠? 담보 이야기할 때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라고 했고, 그 묵시담보에 적법담보와 소위 내양성 담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박이 소위 그 항해에 견딜 수 있을 만치 충분히 튼튼할 것 하는 건 당연히 일종의 담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량항 및 부적합의 명칭은 본선 또는 부선의 불량을 의미한다. 이 협회 적하약관 5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소위 이제 불량 및 부적합에 대한 면책 위험을 규정하고 있고, 선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내항성을 갖춰야 하고, 이것은 묵시담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항성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묵시담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담보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의 내항성 여부는 그 화물의 화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박의 이와 같은 내항성 결여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그 화물을 그 해당 운송 선박이나 운송 용구에 선적할 때 그와 같은 불내항성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하나여 보험자의 면책을 소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은 선박의 불내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은 첫째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이고, 두 번째는 본선 또는 부선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 밴. 자, 앞에 리프트 밴 무엇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리프트 밴이 보험 목적물의 안전한 수송에 부족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의 소위 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이 소위 모르고 당연히 선적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 그러나 알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보험자의 면책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의 어떤 5조에 보면은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이지만 무조건 선박의 항해에 소위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거나 혹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만약 선적을 했다면은 화주의 입장에서는 담보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 자, 이것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의 어떤 면책 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전쟁 면책입니다. 전쟁 면책. 그 전쟁 위험은 소위 로이즈 앞에서 봤던 우리가 로이즈 SG 보험증권상에서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간에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이라고 해서
그 보험자 이와 같은 증권상의 담보 위험으로 되었던 것이 면책 위험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전쟁은 면책 위험으로서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 위험으로 인한 면책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쟁이나 내란, 혁명, 반역,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소위 생기는 국내의 투쟁 또는 교정국에 의한 혹은 교정국에 대해서 행해진 적대 행위에 의한 소위 멸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나왔었죠. 포획, 납포, 강요, 억지 또는 억류라는 위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했냐? 해적 행위 제외대가 있죠. 해적 행위 제외에서 요 해적 행위는 소위 전쟁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적 행위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이와 같은 위험은 소위 이러한 위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멸실이나 손상 또는 비용. 그 다음에 유기된 기뢰, 델러릭 마인, 우리가 소위 이제 이 기뢰 같은 경우 있죠. 어뢰 같은 경우 소위 이제 이 바다에 떠다니는 일종의 이 폭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델러릭 마인이니까 그야말로 이 델러릭 버려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뭐 버려진 땅 같은 경우 델러릭 랜드, 그죠? 델러릭 랜드. 그 다음에 뭐 우리 길거리에 있는 소위 이 노숙자들, 그죠? 노숙자들 중에서 소위 이와 같은 델러릭 리빙 온 더 스트리트, 뭐 여기도 우리 델러릭 그러는데 그 버려진 소위 기뢰, 그죠? 그 기뢰에 의한 소위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 우리 전부 무슨 위험을 본다? 전쟁 위험으로서 간주해서 전쟁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담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전쟁 위험 특별 약관, 그러니까 원래 그 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면책 위험에서 절대로 보험료를 더 추가하고서라도 소위 담보 위험으로 전환할 수 없는 면책 위험을 절대적 면책 위험이라고 하고, 면책 위험 중에서도 이와 같이 특별 약관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면책 위험은 상대적 면책 위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일반 면책 위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절대적 면책 위험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이 전쟁 면책 위험은 추가적인 보험 할증료를 지불하고 담보할 수 있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 특별 약관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상대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 면책과 관련된 거. 그래서 협회 적가약관상의 면책 위험은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면책 위험은 동맹파업이 있습니다. 동맹파업. 자, 동맹파업은 스트라이크 익스클루전, 우리가 보통 동맹파업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재되는 위험들, 동맹파업자나 직장 폐쇄 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의 가담한 자에 의해서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역시 동맹파업, 직장 폐쇄,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발생된 것.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우리 폭력주의자라고 그러죠. 테러리스트나 또는 소위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 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동맹파업과 관련된 면책 위험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SRCC, 스트라이크, 라이어트 앤드 시빌 커모션 해가지고 폭동 및 소요 부담보 약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는 이와 같은 스트라이크, 라이어트, 시빌 커머셜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스트라이크로서 그냥 동맹파업 위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쟁 위험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동맹파업과 관련된 위험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으로서 할증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소위 할증 보험료를 지불하고 담보받을 수 있는 상대적 면책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관 사항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ICC, ABC 약관 사항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ICCA 약관은 방금 봤던 소위 네 가지 면책 위험들이 있었죠. 일반 면책 위험과 선박의 불감항 혹은 부적합, 그리고 전쟁 위험, 그 다음에 동맹 파업 위험과 같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어떤 열거 책임주의 방식이 A 약관이었고, BC 약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앞에서 봤듯이 담보하는 위험이 종류가 쭉 열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면책 위험이 이제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A 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이 아닌 것은 전부 담보 위험이기 때문에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만 존재하지만, BC 약관에서는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해 놓고 또 면책되는 위험을 이와 같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담보 위험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면책 위험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위험은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비담보 위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포괄 책임주의 하에서는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만 존재하지만, 열거 책임주의 하에서는 담보 위험도 있고 면책 위험도 있고, 또 한 가지 담보 위험도 아니고 면책 위험도 아닌 비담보 위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협회 적하약관상의 소위 면책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히 협회 기간약관상의 면책 위험을 살펴보고, 협회 기간약관상의 면책 위험을 살펴보고,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됐는데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협회 기간약관상의 면책 위험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정리한 의미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그 협회 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또는 우리가 이제 선박보험약관상의 면책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박보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협회 기간약관, 이 협회 기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열거되어 있는 열거 책임주의 방식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이 면책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 선박보험약관에서도 전쟁 위험이라든지 동맹 파업, 그 다음에 악의 행위 면책, 원자핵 위험 면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 면책 보면은 마찬가지죠. 앞에서 봤던 우리가 협회 적하약관상의 전쟁 면책과 아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협회 적하약관상의 전쟁 면책 약관과 유사하다는 것이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등등등 해서 교전국에 의한 적대 행위. 그 다음에 2항에서 뭐였습니까? 포획, 납포, 강요, 억지 또는 억류 해놓고, 여기 보니까 악행 및 해적 행위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협회 적하약관상에서는 해적 행위만 제외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까지? 소위 악행과 해적 행위가 되어서 악행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회 기간약관에서는 해적 행위 및 선언의 악행을 담보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한 가지가 더 면책 위험으로서 한 가지가 더 빠지가 있다는 것, 악행의 담보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요 차이. 그 다음에 유기된 기뢰, 의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 무기. 그래서 요 악행 및 해적 행위 제외하는데 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뭐만 제외되어 있다? 해적 행위만 제외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악행 행위는 담보 위험이 아닌데 비해서 협회 기간약관, 즉 선박보험약관에서는 이것이 담보 위험이라 하는 그 사실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맹파업 면책 마찬가지죠. 동맹파업 면책 역시 동맹파업자, 직장 폐쇄 노동자 또는 노동쟁이, 폭동 소유에 가담한 자,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 해가지고 동맹파업 면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죠. 악의행위 면책이라 해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나
정치적 동기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자는 첫째, 그와 같은 폭발물의 폭발, 그 다음에 기타 어떠한 전쟁 무기나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거나 혹은 정치적 동기로부터 소위 발생된 것으로서 인한 멸실, 손상, 배상 책임 또는 비용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담보하지 않는다. 즉 면책됩니다. 이 약관의 이제 소위 목적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이나 혹은 정치적 동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선박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보험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원자핵 면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원자 또는 핵의 분열과 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성의 힘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여하한 전쟁 무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멸실, 손상, 배상 책임 및 비용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핵과 관련된 손해는 일단 발생했다면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적하보험에서도 보험자의 절대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보험의 이와 같은 원자핵 면책 약관에서 의미하는 원자핵 등의 손해는 반드시 전쟁 등으로 인한 핵병기에 의한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나 핵병기, 핵무기죠. 핵병기의 우발적인 폭발이나 시운전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기로, 즉 병기가 아닌 원자로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안 했습니다만은 협회 기간약관, 위험약관에서 소위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선박보험약관상의 면책위험. 그래서 선박보험약관상의 면책위험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담보냐 면책이냐 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그 위험의 성질이 어떠한 것이냐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해상 위험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차수로는 손해론, 손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제9장의 해상보험정권이 있는데 일단 그 보험정권은 좀 건너뛰고 10장부터 14장까지의 해상손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